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41강 시간으로서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계약서 검인제도, 12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이건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이것도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특별 확인사항.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부분이 2017년 1월 20일부터 기존의 부동산 공법에 있었죠.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분 끝부분에 있었는데, 이것이 2017년부터는 이 공법에 있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분으로 이전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그렇고 제 강의도 그렇고 공법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부분은 삭제가 되고, 지금 강의하는 이 41강 이쪽 부분으로 들어와서 같이 여러분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먼저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계약서 검인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인계약서 제도는, 계약서 검인 제도 또는 검인계약서 제도는 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있는 검인계약서의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필수적 기재사항, 저번 시간에 배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검인계약서. 당부, 계대가리, 계조. 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시군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이임을 받은 자, 읍면 동자입니다. 시군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이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검인이라는 것은 검사받은 인장, 도장 받는 걸 말합니다. 검사받았다는 도장. 그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전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의의를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매도인,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부동산이죠. 집을 매도를 하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이루어진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 이 계약서가 무엇을 원인으로 했다? 계약에 의해서. 자, 계약을 원인으로 했으니까 계약에 의해서 이 계약서가 되면, 계약을 원인으로 이 계약서 썼는데, 이 계약서의 최종 목표는 소유권이 이동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자, 최종 목표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는데, 이런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어딜 간다?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등기소 가기 전에 시, 군, 구청에 가거나 또는 시군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한 읍장, 읍면 동장, 읍면동이죠. 거기 가서 이 계약서 가지고 갑니다. 가서 검인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여기 있는 담당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계약서에다 도장을 꾹 찍어줘요. 검인 받았다고. 도장을 찍고 돌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도장 받은 걸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어디 간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란 얘기입니다. 검인 받고.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계약서 검인 제도의 전체적인 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계약서 검인 제도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검인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꼭 이러이러한 거는 집어넣으라 하고 필수적 기재사항을 아주 규정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우는 당, 두, 개, 대가리, 개죠. 요거죠. 당은 여러분들 배운 대로 당사자, 부는 목적 부동산, 개는 계약 연월일, 대는 대금,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에요.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임 및 그 차액 정산에 관한 사항. 개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고 조는 조건이나 기한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계약서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계약서예요. 자, 개업공인주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개업공인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둘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직접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없는 거고,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 가운데서 중개를 해갖고 이 거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개업공인중개사 반드시 들어가야죠. 이러한 계약서를 갖고 시군구청이랑 읍면동에 가서 검사했다는 도장을 받고 나서 보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되는 계약서. 자, 이 검인계약서에 있어서, 자, 이제 지금 검인을 받는 어떤 계약서가 이거를 해당이 되는지, 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 어떤 계약서가 해당이 되냐면, 계약을 원인으로 해야 돼요,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알겠어요.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그리고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됐다는 등기를 해야 공시가 되니까요. 그럼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는데 이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계약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매매예요.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매 계약. 자, 그 다음에 증여도 해당입니다. 증여 계약.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여러분들 판결도 역시 계약으로 봅니다. 판결. 이런 것들 매매나 증여, 판결 등에 의해서 계약서 쓸 때 그때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경우에도 역시 검인을 받아야 된다. 해당이 되니까, 즉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검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전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등기하지 않고 대파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 즉 최초의 항고에 검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예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검인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게 중요하죠. 제외되는 경우. 검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검인에서 제외되는 경우.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거나 검인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자,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공용 수용 이런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잖아요. 예,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경매나 공매는 법원에서 직접 해요. 등기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직접 한 거기 때문에 따로 검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그러면 시군 구청장이 이미 검인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중개 대상을 하는데 토지나 건축물이 아니라 임모 또는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거래한 경우가 있어요.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임모, 광업, 공장재단을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거래한 경우. 자, 이런 계약으로 거래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민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부동산이지만 이때의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공인중개사법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한 신고필증 교부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줍니다. 신고필증. 이거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받아요. 이 신고필증 받은 걸로 거민하고 똑같은 요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거래기세에 거민받을 필요 없이 이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민계약서를 보는데 그 증여나 상속의 경우 여러분들 가장 헤매는 게 증여하고 상속이 있어요. 자, 가만히 민법에서 배운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증여는 증여계약이라고 하죠. 증여계약. 그죠? 증여자하고 수중자 간의 계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속은, 자,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 집을 물려받았어.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상속은 거민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내 땅, 내 집 너 준다고 계약서 쓰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속은. 그러니까 거민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있어요. 자, 또 분양권 전매. 분양권은 아직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권리니까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예. 소유권 그 등기를 할 때 보존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최초라는 등기죠. 소유권 최초라는 게 보존 등기인데 보존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내가 샀어. 근데 그걸 차익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죠. 또는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매를 하는 경우에 이것도 역시 거민 대상 맞아요. 거민 대상 맞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거민 신청 시에는 분양계약서하고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거민 신청 기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장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도 거민 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거민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민 신청은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자, 신청인이 있겠죠. 자, 신청인이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시, 군구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거민 신청을 합니다. 거민 신청을 해요. 도장 찍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계약서를 딱 들고 가서 계약서 이걸 딱 들고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 있는 민원실이죠, 주로. 그 동사무소 가서 찍어달래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거민을 한 다음에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이게 거민 신청과 절차.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거민 신청자. 거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 거민 신청자가 누군가? 바로 계약 당사자죠. 계약을 한 당사자가 직접 가면 돼요. 계약서 들고. 계약 당사자.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1인이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위임을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자, 이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했으면 그 본인이 받아줘도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 이 제도에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위임을 받은 자가 하는데 그 계약에 있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같은 거 하거나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거민을 안 받습니다. 지금은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죠.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기 때문에 따로
거민 신청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죠. 어쨌든 거민 신청하러 시군구에 가듯이 거래 신고도 시군구 가서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 번 가는 거는. 자, 두 번째. 죄송합니다. 거민 신청 서면의 제출. 거민 신청 서면. 계약서의 계약서. 요 계약서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 도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인데 어떤 거냐면 바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계약서. 두 번째는 판결서예요. 판결서. 판결 받았을 때도 거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결서의 경우에는 판결서 원본 또는 정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계약서나 판결서 이거는 원본이나 정본. 이것들 하고 플러스 그 사본 두 통을 가져가야 돼요. 예, 복사한 거죠. 복사 두 통을 복사해요. 원본하고 사본 두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부동산 수리지 시군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에게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그 수가 있을 거예요. 2개면 둘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2개라면 3통이 되는 것이고 3군데라면 4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 플러스 1을 더한 통수를 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출을 하면 거민을 해요. 거민을 한 다음에 교부를 합니다. 자, 민원실에 있는 담당자가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그 형식적인 요건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다 구비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장을 찍어서 거민 신청인에게 이 계약서 원본이나 판결서 원본이나 정본을 돌려줍니다. 나머지 2통은 거기서 갖고 있어요. 예. 왜 2통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한 통은, 요 중에 사본 한 통은 시군구청장이 본인이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거민을 했으니까 그걸 보관을 해야 되고, 나머지 한 통은 어디에 보낼까요? 자, 4번 2통에 행방을 보내요. 이거 하나는 거민한 시군구청장이 갖는 거고, 보관하는 거고요. 나머지 한 통은 어디로 간다? 그렇죠. 세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무서장한테 가는 거예요. 세무서장. 예. 세무서장으로 갑니다. 왜 부동산 등기하는데 왜 안 보내요? 그 등기는 계약서 거민받은 이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가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에는 따로 주질 않습니다. 예. 그럼 본인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등기소 갈 때 거민받은 이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등기소에 통지하지 않아요. 세무소에 세금 받을 거, 예, 통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장한테만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12 토지거래의 허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예, 토지거래 허가. 이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 먼저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 일단 지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자, 지정. 토지거래 허가의 지정. 그 지정 요건. 1. 지정 요건. 첫 번째. 누가 지정을 하는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자.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 지정 대상 지역. 이 지정 대상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자, 이 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 집가가 급격히 상승. 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 자,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누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 대상 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둘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도에 걸친 경우예요. 자,
시도에 걸친 경우 그때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국장이 지정을 하고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 안에 있어요. 그냥 시도 안에 동일한 시도 안에 그때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지정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지정했다고 해서 뭐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는데 첫째, 이 지정기간은 몇 년이다? 5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5년 이내. 5년 이내. 지정 시 지정 기간을 공고해 줘야 됩니다. 2년, 3년, 4년, 5년 딱 이걸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기간 내 지정 사유가 소멸을 하면 지체 없이 소멸. 자, 지정 사유가 소멸했어요. 없어졌어. 그러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하든가 축소를 해줘야죠.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기간 내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해제 축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 요청이 있어요. 요청. 그 해제 또는 축소의 요청이 있으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자, 이유가 있어. 이렇게 요청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해제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간이 만료됐어. 자,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 지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 지정 사유가 계속 존속할 수 있잖아요. 자, 사유가 존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지정. 자, 그러면 이번에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정 절차에 대해서 이 지정 절차는 그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지역 조사를 합니다. 지역 조사. 해당 지역을 조사해야죠. 아까 말한 대로 그 투기 우려가 있는지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 이러한 조사를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요.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죠. 이런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다? 의견 청취하는,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도지사 의견을 듣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하는 경우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의가 끝나면 이제 지정 대상이면 이제 지정을 하면 돼요. 지정을 하고 지정. 그리고 지정했음을 공고를 해야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공고는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 및 공고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 내용은 허가구역의 범위, 어느 지역인지 그 바운더리 범위, 지정 기간, 그리고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 면적 등을 공고를 하고, 자, 그러면 효력 발생은 언제냐면, 효력 발생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이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나면 5일 후죠. 5일 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효력이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지정 공고한 다음에 통지를 알려줘야죠. 자, 지정 공고를 했으면 또 통지를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한 경우에요.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역시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통지를 한 다음에는 이제 공고하고 열람을 합니다. 열람.
자, 공고.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지정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허가 대상 권리. 자, 어떤 허가 대상 권리, 뭘 허가하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어떠한 권리를 허가하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두 번째,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의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예. 사람들이 소유권은 알아요. 땅을 팔고 살 때, 매매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아는데, 깜빡 까먹어요, 지상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이때는 또 역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역권, 전세권은 해당 사항 없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인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 허가 대상 규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허가 대상 규모는 워낙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역하고 그 기준되는 그 면적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 핵심은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기준 면적 이내면 그때는 허가 안 받고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자, 용도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자, 용도별 기준 면적. 자, 이 기준 면적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내이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첫째, 주거지역입니다. 자,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자, 두 번째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세 번째,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역시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1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네 번째,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200제곱미터. 자, 다섯 번째, 도시지역 안에서의, 자, 도시지역인데,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구역이 있어요. 자, 미지정이라고 그러죠. 미지정. 자, 이런 미지정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여섯 번째, 도시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만 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서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리고 임야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요 6가지 경우, 그리고 6가지 이 외에는 농지하고 임야가 있으니까 총 8가지 경우가 됩니다. 요 수치는 반드시 지역하고 요 수치는 기준 면적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라 다만에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 10% 이상. 그리고 300% 이하. 3배죠, 300% 이하의 이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따로 이 기준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데 6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인데 그 상황에 보니까 300%로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최대 180제곱미터까지도 기준 면적을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하면 그거에 따르는 겁니다. 그때는. 예. 자, 이렇게 허가 대상 규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 절차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순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신청합니다.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럼 허가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해야겠죠. 처리 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요 2가지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허가 신청. 이거는 토지거래 계약을 하겠다는 당사자가 누구에게 신청한다? 허가권자에게 신청합니다. 에게 신청. 즉, 관할시군구청장입니다. 관할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 자, 관할시군구청장, 그 허가권자는 이제 처리를 하는데, 자, 허가권자가 첫 번째 처분을 합니다. 허가를 할지, 허가를 하면 허가한 처분입니다. 허가 등의 처분을 하는데, 자,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를 할지 아니면 허가하지 않는 거죠. 불허가의 처분을 할지 결정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자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처분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허가를 했으면 허가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또 불허가를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자 문서로 알려야 됩니다.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 근데 선매협의되는 토지가 있어요. 자 해당 토지가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또 알려야 됩니다. 자, 이런 그 처분이 있고요. 두 번째, 허가 처분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 통보가 안 해. 이런 경우에는 허가 처분, 자, 허가 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처리 기간 내에 허가증을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의 사유에 통지가 없는 거예요. 허가증도 발급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고 서면으로 또 선매 협의 사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통지도 없어. 자, 이 허가도 모르고 처분 안 했어요. 불허가도 안 날라와. 선매 협의도 몰라 안 날라오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는 허가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처리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처리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허가가 있는 걸로 본다. 간주한다. 자, 이제 세 번째. 처리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 선매협의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 토지가 선매협의 대상인 경우에 그걸 통지해줘야죠. 알려줘야죠. 당사자들에게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토지가 먼저 사야 될 토지, 선매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선매 대상인 경우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처리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처리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에요. 자,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계약의 효력을 보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예,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 이렇게 불법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무효이기도 하지만 처벌 규정이 있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자, 30%라는 얘기죠. 이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가 크죠. 죄가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가받고 토지거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는데, 첫 번째는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자, 자신의 그 이의가 있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처분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자신의 의도에 어긋나는 처분을 받았으니까, 그럴 때 그런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예요. 자, 이건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거니까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 불허가 처분. 이렇게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불허가 처분 받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사달라고,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토지 매수 청구. 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역시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얼마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자,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유권이면 소유권을 매수 청구하는 거고, 지상권이면 지상권을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 자, 이제 시군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 청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그 밖에 정보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중에서, 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합니다. 매수할자를 지정을 해요. 예,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이 매수할자로 하여금, 시군구청장이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자, 다만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자, 토지거래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주가. 그럼 그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자, 공시지가가 1억인데 그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은 가격이 9천만 원이야. 공시지가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높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매수한다?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이 매수할 자, 국지토정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둘 건, 이 토지 매수 청구를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 소유주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보다 싸게 매수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매수 청구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부결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가격이 안 맞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한 게 아니에요. 사적인 거래예요. 그래서 토지 매수 청구를 했어도 부결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요 토지 선매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의. 자, 의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공용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어야 돼요. 일단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 허가 신청이 있는데 그 토지가 공공용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예요. 자, 공공용지 확보에 요게 중요해요. 필요해야 돼요. 공공용지 확보에 필요해야 됩니다. 그러한 토지인 경우에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선매자로 지정하여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협의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선매 요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선매 요건. 그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지토종이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국지토종은 아까 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말한 공공기관이에요. 그 국지토종이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어떤 토지냐면 공익사업용 토지예요. 공익사업용 토지. 그렇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선매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선매는 우선 매수한다 이 뜻이에요. 선매.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용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선매 요건이 해당이 돼서 시군구청장이 국지토종에게 이 매수를 원할 때는 선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절차. 자, 토지 선매 제도의 절차는 첫 번째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선매 협의 사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통지를 해줘야죠. 신청인한테. 선매 협의 사실 통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선매자 지정. 시군구청장이 이제 선매장을 지정을 합니다.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지정하고 또 통지해줘야 돼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줘야죠. 신청인에게. 그러니까 선매자는 지정 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정 통지를 되면 이제 선매자가 선매 조건을 통지합니다. 협의를 해야죠. 선매 협의. 그러니까 선매 조건 통지. 그 선매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됐어.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러면 선매 협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선매 협의 완료. 선매 협의가 끝난다는 얘기죠. 즉 선매자 토지 소유자는 선매자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선매 협의 조서한 서류죠.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죠. 자, 이 선매가 이러이러하게 이러한 가격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선매자가 그 선매자 지정일부터 30일 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이 절차는 이제 선매가 되는 걸 얘기했는데 선매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될 수도 있죠. 왜? 선매자가 원하는 가격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안 팔겠다는데 그럼 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불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불성립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성립. 자, 이렇게 했는데 성립이 안 됐어.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선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청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괘씸하네 이런 게 아니라 법률에 의기해서 지체 없이 할 때 되는 거면 허가를 해주고 허가할 게 아니면 불허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 불허가. 둘 중에 하나의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죠.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람 토지거래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인지 아닌지 알려줘야지. 불허가면은 거래 못하는 거고 허가 받으면 그 신청한 대로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41강 시간이었고 11 소유권 이전 등기와 계약서 권민제도 12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